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재료 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용접재료 5번째 시간에 제가 창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나도 창업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그 관공서나 이런 데서 또는 어디 다른 업체에서 그런 걸 일을 맡길 때 그 돈이 그게 경제적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격증만 있다고 당장 창업을 한다면 잘못하면은 빚을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뭐 사람을 몇 명 붙이고, 뭐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니까, 뭐 장비를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돈이 얼마가 들고, 뭐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머릿속으로나. 그래서 그렇게 입찰을 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싸게 입찰해가지고 받으면 결국 빚을 지게 되죠. 그렇죠? 벌지는 못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일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는 조금 보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확신이 설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창업하는 건 좋은데 일반 용접사로 그냥 생활을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많이 벌어요. 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많이 벌고요. 또 하지만 대표가 되면은 대표라는 또 것도 있고요. 또 일반 직원들보다 더 많이 벌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 내용을 전부 아셔야 되겠죠. 제가 현장에서 일해보면은 사장님들이 용접을 잘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도 있지만 사장님들은 대부분 용접사보다는 배관사나 재관사 출신이 많다 그랬잖아요. 일머리를 아는, 일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이 공정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사람이 몇 명 투입되는 것인지를 용접사보다는 그분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장님은 배관사나 용접사보다는 배관사나 재관사가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조금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또 제가 본 사장님들은 대부분 용접을 잘 하신다기보다는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해요.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하고요. 그런 셈에 박습니다. 제가 보니까. 셈에 박지 못하신 분은 그냥 오늘 용접을 잘 하시다가 어느 날 사장님이 되셨는데 그냥 이상하게 뭐가 잘 안 풀려요. 왜냐면 자꾸 단가를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적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또 한번 자기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하면 또 신용이 잃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장님이 잘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임이 받거나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 하시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유심히 보셔야겠죠? 네.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용접사들이 재테크를 굉장히 잘해요. 보면은 재테크를 굉장히 잘하고 많이 벌기도 하지만 재테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용접사들 보면 대부분 제일 먼저 집을 사더라고요. 집을 사서 집을 안정시킵니다. 가정을 안정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벌어들인 돈으로 대부분 재테크를 하세요. 대부분 다 잘합니다. 제가 용접사 중에 돈 못 번 사람을 못 봤고요. 용접사 중에서 재테크를 못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냐면은 용접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해 놓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주식 같은 것도 보면은 자꾸 사고 팔고 하니까 잃어버리거든요. 투자해 놓고 묻어 놓으면은 대부분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용접사들이 대부분 재테크를 잘해요. 우리가 노동을 신성시 하거든요.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건 당연하고, 그걸 안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자본소득, 우리가 방금 말한 사장님이 된다든지, 또 자본소득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뭔가 내가 일할 때 내가 일하는 동안,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뭔가 돈을 벌어오는 이런 자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상이 유독 그러거든요. 심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모두 어쨌든 용접사 되시고요. 또 용접사 되신 이후에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셔가지고요. 아, 내가 어느 쪽에 잘 맞는지,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해서 노후를 대비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되시면 부인한테 맡기시고요. 부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은행 같은 데 많이 투자하잖아요. 은행에 넣어놓잖아요. 최소한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네, 그러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속 가볼까요? 용접 재료 여섯 번째, 일반 열 처리 한번 볼까요? 일반 열 처리. 자, 당금질 했죠? 당금질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고탄소강을 A3 변토점 이상 30, 50도 이상으로 가열한 후 급냉하면 되고요. 강도 및 경도가 상승하고요. 마르텐사이트, 트루스타이트, 소르바이트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 시간은 뜨임. 뜨임은 영어로 템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당금지루인데요. 강금지루. 웃기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강금. 당금질 한 후에 경화된 강을 변태가 일어나지 않는 A1 변태점 이하로 가열한 후 선행 또는 공냉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새벽에 5시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갔어요. 4시 반에 일어나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약간 해롱해롱한가 보다. 당금지로 경화된 강을 변태가 일어나지 않는 A1 변태점 723도죠. 이하로 가열한 후 선행 또는 공냉합니다. 뜨임하는 이유는 당금질 하면 잔류력이 생기거든요. 막 이렇게 엉겨 붙고 막 안에서 막 깨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잔류력을 제거하고요. 강도와 인성을 유지합니다. 이런 걸 뜨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밥 한 다음에 뜸들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뜨임은 템퍼링인데 잔류력 제거도 하고 강도와 인성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그렇다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풀림이에요. 풀림은 어닐링이라고 하는데요. 어닐링, 풀림, 어닐링. 이 특수용접 기능사, 용접 기능사에서는 풀림이라고 나오고요. 산업기사 이상에서는 이 영어 단어나 어닐링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A1 변태점에서 30에서 50도 이상으로 가열한 후 A1 변태점이 많이 나왔네요. A1 703도죠. 로 내에서 로라는 게 뭐예요? 로라는 게 뭘까요? 가열하는 노요. 설명했었죠? 이렇게 용접을 하고 나면 이렇게 큰 방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용접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T랑 막 이렇게 이게 이제 엘보 했는데 뭐 이렇게 파이프를 이런 식으로 용접을 했다고 봐봐요. 이렇게 했으면 얘를 노 안에 집어넣고 불을 떼요. 불을 탄 다음에 노 내에다 선행하는 거예요. 이 하는 이유는 잔류력을 제거하는데요. 이걸 응력 제거 풀림이라고 합니다. 이 하는 목적은 재질을 연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시험에 이것도 잘 나오는데요. 이걸 외워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워요. 노 내에서 풀림을 하는데요. 풀림을 하는 이유는 잔류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 또는 노 내에서 풀림을 하는데 재질을 연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노풀연, 노풀응 이렇게 외우는 거죠.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외우면 좋겠는가. 제가 문제 한번 내볼까요? A1 변태점에서 30도에서 50도 이상으로 가열한 후 노내에서 선행하는 것으로 잔류력을 제거하거나 재질을 연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반 열처리를 무엇이라 할까요? 1번 당금질, 2번 풀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멍해지거든요. 근데 노풀연, 노풀응 이것만 외우면 이건 또 생각이 나요. 신기하게. 노내에서 풀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질을 연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노내에서 풀림을 하는
하는 이유는 잔류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플련, 노플응 이렇게 외우면 이건 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거 다 지나가 버려도 노플련 이건 기억이 나요. 약간 역 같기도 하네요. 노플련, 노플응 이렇게 외우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도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풀림은 어닐링이라 하는데요. 이 이상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특성적 기능사, 용적 기능사는 이보다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아마 용적 기사에서도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더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자, 그 다음 일반 열처리 불림. 불림은 normalizing이라고 그래요. normalizing. 이게 normalizing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normalizing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글로 영어를 한글로 쓴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불림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불림. 불림은 뭐냐? A3 변태점에서 30도에서 50도 이상 가열한 후 여기 많이 아까 봤었죠? 이게 뭐예요? 요게 뭘까요? 요거 당금질이잖아요. 당금질. 당금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A3 변태점에서 30에서 50도 이상 가열한 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금질은 급냉시키죠. 금냉은 뭐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금냉은 주로 소금물에 집어넣어요. 소금물이 가장 금냉이 잘 되거든요. 소금물 또는 기름에 넣기도 하는데 소금물에 가장 넣으면은 가장 빨리 금냉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당금질 할 때 어디에 넣으면 가장 금냉이 잘 될까요? 1번 소금물, 2번 뭐뭐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 소금물이 가장 금냉이 잘 됩니다. 당금질은 A3 변태점에 30도에서 50도 이상 가열한 후 급냉하는 거고요. 불림은 가열한 후 공냉하는, 공냉은 뭐예요?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거예요.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기 중에 놔두는 거예요. 불림이라 합니다. 그럼 이거 불림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떤 성질을 얻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결정립의 미세화, 결정립을 미세화하고요. 균일화. 가만히 놔두면 서로 이렇게 잘 퍼져서 균일화가 되고요. 그게 바로 표준화 된다고 볼 수 있겠죠.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렇게 외워요.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데 A3 변태점에서 30에서 50도 이상 가열한 후 공기 중에 냉각한다. 거기 공을 빼는 거죠. 공기 중에 냉각하는데 이걸 불림이라 한다. 공불 하는 이유는 표준화하기 위해서 한다. 재질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공불표 이렇게 외우는 거죠. 공불표 하는데 이것만 생각이 나요. 딴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거 다 기억 안 나고요. 요것만 기억이 나요. 시험장에 가면 아까 노, 풀, 연, 노풀, 응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논에서 풀림을 하는데 풀림하는 이유는 재질을 연화시키기 위해서 잔류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공기 중에서 선행하는 것을 불림이라 하는데 재질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외우는 거죠. 노풀련, 공불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렇게 외우면은 시험장 가서 이게 딱 생각이 나요. 또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그런데 댓글 보니까요. 학교 가신 분들 댓글 보니까 시험장에 갔는데요. 제 목소리가 귀에서 쟁쟁쟁쟁쟁 이렇게 소리가 나더래요. 제 목소리가 노풀련, 공불표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귀에서 제 목소리가 노풀련, 공불표 이렇게 막 생각이 난대요. 논에서 풀림을 하는데 재질 영화시키는구나. 공기 중에서 불림을 하는데 재질 표준화시키는구나. 이렇게 이런 게 막 귀에서 쟁쟁쟁 거려서 합격했다는 그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해서 좋겠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뭐 특별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시면은 이렇게 외우셔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이게 용접 기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노풀련, 공불표 이게 잘 헷갈리거든요. 네. 자, 그다음 항온열처리 보겠습니다. 항온열처리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건 표준열처리잖아요. 표준열처리 뭐뭐 있어요?
담금질,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죠? 템퍼링, 뜨임, 그죠? 그 다음에 공불표, 노플련 이렇게 네 가지 배웠죠? 이런 것들은 일반 열처리라고 그래요. 그럼 일반 열처리 아닌 거 항원 열처리 한번 볼까요? 항원 열처리. 항원 열처리라는 것은 강을 오스나이트 상태, 오스나이트 상태가 뭐예요? 이렇게 FC 상태도 보면 여기 A3 변태점, 여기 A4 변태점이죠? A3 910도, A4 1400도. 요 구간이 오스나이트 구간이잖아요. 감마철 구간, 오스나이트 이 구간이잖아요. 그죠? 네, 하여튼 이렇게 해요. 오스나이트 상태에서 냉각도 중 어떤 온도에서 냉각을 중지하고요. 항온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항온이라는 거는 온도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렇게 어느 온도에서 자기가 이제 정한 온도가 있겠죠. 어떤 정한 온도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경도와 인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항온 열처리랍니다. 항온 열처리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그걸 다 하면 시간도 워낙 길어지는 데다가 이 항온 열처리는 문제가 주로 항온 열처리에 무엇이 있는가가 시험에 잘 나와요. 지금 이 재료도 지금 벌써 6번째 시간인데요. 외울 게 너무 많죠. 앞으로 학금도 외워야 되고 막 많은데 이거를 다 외워서는 좀 힘들어요. 그러죠? 힘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무엇이 잘 나오는지만 외우셔도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목적이 필기 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물론 자세하게 알면 좋겠지만 이제 자세한 거는 만약 원하신다면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댓글에 남겨주시면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것만 따로 빼가지고 영상을 또 만들어 드릴 수는 있는데 이 시간에는 이게 뭐가 있는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항온 열처리는 첫 번째 오스 템퍼링, 2번 막 퀸칭, 3번 맛 템퍼링, 4번 타임 퀸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오냐면 앞에 오, 타 이렇게 외웁니다. 항온 열처리는 오, 타. 옛날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타. 오스 템퍼링, 막 퀸칭, 맛 템퍼링, 타임 퀸칭 이렇게 외우는 거죠. 항온 열처리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오스 템퍼링, 막 퀸칭, 맛 템퍼링, 타임 퀸칭. 오마마타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오마마타.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시험장과 생각이 나요. 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귀에서 쟁쟁쟁쟁쟁 소리가 난대. 제가 오마마타 이렇게 했다는 그게 생각이 탁 난대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항온 열처리는 오마마타. 아까 열처리 했던 거 공불표, 노플련. 지금 오늘 외울 거 일단 이 세 개만 외워도 꽤 많이 외운 거죠. 오마마타, 항온 열처리는 오스 템퍼링, 막 퀸칭, 맛 템퍼링, 타임 퀸칭. 그 다음 공기 중에서 선행하는 것을 불림이라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표준화, 재질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불림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표준화가 뭘까요? 노멀라이즈, 표준, 모든 걸 노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표준화, 노멀라이징. 표준화 하니까 노멀라이징 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시겠죠? 네. 그 다음에 논해에서 풀림을 하는 거죠. 논해에서 선행시키는 것을 풀림이라는데 하는 이유는 재질을 연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잔육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닐링이라 한다 그랬죠? 어닐링 이렇게 오마마타, 공불표, 노플련 외우시면 좋겠죠? 네. 이거 세 개만 외워도 이 나머지 템퍼링하고 이런 거는 이것만 외우시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세 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